differentiation.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항상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냥 y equal f of x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스페시픽한 포인트, 우리가 a를 딱 주어지면 y 코디네이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f of a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요 a만 주어지면 어쨌든 이 f of a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 라인을 쫙 그리면, 탄젠트 라인을 그리면 이거의 그레이디언트가 이 f of x를 디퍼런시에이트한 f 프라임 of x에다가 요 a를 뿅 넣어가지고 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의 그레디언트와 한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요 라인을 이제 define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y minus f of a 고 f prime of a x minus a다. 그래서 요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 탄젠트 라인 식은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뭐 y 이퀄로 꼭 안 써도 항상 얘기하지만 한 그레디언트와 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식을 리니어 펑션을 완성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뭐 슬로프가 예를 들면 3이고 뭐 이게 passing through 이걸 지난다. 그러면 y 이퀄 뭐 ax 플러스 b 해가지고 요게 3이고 그지? 요게 3이고 요 1을 넣고 2를 넣어서 b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거는 10학년 또는 뭐 11학년 때까지 과정인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슬로프랑 한 점이 주어졌다 그러면 y minus 2 equal 3x minus 1으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왜 어디서 왔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왔다는 것도 쌤이 옛날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게 y equal 3x에서 이게 1,2를 여기라고 하면 1,2를 지난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1만큼 여기 이렇게 가고 또 위쪽으로 2만큼 그죠? 이렇게 가서 그죠? horizontal translation 하니까 by unit 1, vertical translation by 2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요건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거 이제 normal to curve도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고 딱 달라지는 거 하나는 gradient라는 거. 그지? gradient인데 얘가 minus 1 over f prime of a고 이 full equation은 gradient만 달라진다. 그죠? 어떤 스페시픽한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되는데 쌤이 여기서 좀 강조를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그레디언트 있죠. 요 그레디언트가 반드시 숫자여야 돼요. 숫자. 그러니까 A가 들어가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나중에 본인이 이제 뭔가 막 풀잖아요. 막 풀어서 쓸 때 꼭 막 이런 식으로 써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y equal y 마이너스 뭐 써요. 이제 막 3 쓰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2x 마이너스 3 하고 뭐 x 마이너스 5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x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그레디언트에. 뭐 이런 이 그레디언트에.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냥 여기 x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는 x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a를 넣어야 돼요. 어떤 숫자를 여기다 넣어서 이걸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만약에 a가 없어요. a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다 뭘 넣어요? a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2x-3를 놔야 되지 않는 거예요? a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걸 a라고 둬야 돼요. 심지어 이 x랑 a랑 따로 구별해서 여기는 a라고 써야 돼요. 알겠죠? 그 스페시픽한 포인트를 모른다 그러면 a라고 해서 써야 돼. 여기 x가 들어갔다 그러면 난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핵심 포인트.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 그죠? 그래서 쌤이 이거를 농담 진담반으로 맨날 문제 풀 때 이거를 그냥 뭐한 300번 정도 나중에 쓰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딱 잡히기 때문에 어,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 적어도 디퍼런시에이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그림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이거는 이제 explicit function인 거고 explicit 우리가 explicit function이라는 거는 하나의 x 값에 하나의 y 값을 갖는 거. 우리가 vertical line을 딱 그렸을 때 하나의 y 값만 갖는 경우. 그게 이제 explicit function에서의 얘기인 거고. 그럼 explicit function은 우리가 a 값만 주어지면 y 값은 자동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죠? a만 필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real life에서 딱 보면 어떤 우리가 펑션을 응용할 때 꼭 이런 모양으로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세포 분열이랄지, 그죠? 어떤 뭐 비행기의 궤적, 로켓의 궤적이랄지, 뭐 이런 걸 이제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익스플리시트 펑션이 아니죠, 그죠? 하나의 a에 여러 개의 y 값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A 값만 주어졌다고 해서 이 점인지, 이 점인지, 이 점인지, 이 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이런 펑션을 우리가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뭐 음함수, 뭐 내재함수,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아무튼 이게 implicit function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f의 x, y equal 0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원. 우리가 이거 원 이렇게 되면 이게 센터가 0, 0고 레디어스가 1인데 그지? 얘도 이게 원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요런 형태. 그죠? 뭐 예를 들면 xy가 같이 있다든지 뭐 사인의 xy가 같이 있다든지 e to the power of xy가 같이 있다든지 또는 뭐 꼭 이것만 아니라도 뭐 e to the power of x 스퀘어 플러스 2y 뭐 이런 식으로 있다든지 equal 0 이런 거 다 implicit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징이 뭐냐? x값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y값도 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 y값. 이렇게. 그래서 여기냐? 여기냐? 난 여기다. 아니야. 난 여기다. 그럼 여기 b가 딱 주어져요. 그죠? 그래서 얘는 a, b가 있어야 돼. 어떤 한 스페시픽 포인트가 그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라인을 구하겠다. 그러면 a, b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없으면요. a, b라고 두세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는 이 라인의 그레디언트는 f prime of a, b가 되고 이 full equation of this tangent line at a, b는 y minus b 하고 gradient 이렇게 들어가고 x minus a가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어쨌든 요 자체가 우리가 이 f of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요게 된다라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아무튼 f of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derivative라고 하죠. derivative. first derivative라고 하고 한 번 더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second derivative라고 하고 세 번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써? 요렇게 써요. 이렇게 3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nth derivative는 어떻게 쓴다? f에 이렇게 쓰겠죠? 참고로 이거는 참고. 그래서 요 나머지 그림 한번 꼭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한 그냥 1분 동안 가만히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내가 손으로 끄적끄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디퍼런시에이션에서. 이게 머릿속에 그냥 꽝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도 이 그림에서 벗어나는 게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 노멀 투 커브 그릴 수 있지. 노멀 투 커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멀 투 커브 바뀌는 건 뭐다? 그레디언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도 이렇게 됐고 얘도 다시 y 마이너스 b 그레디언트 b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쓴다. 끝. 이해되죠? 여기서 어려운 혹시 쌤이 이제 딱 오케이 잠깐 뭐 30초 했을 때 질문 의문 나는 거나 약간이라도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머릿속에 그냥 구구단의 1단처럼 있어야 돼. 1단. 이게 나중에 워드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있어도 이 그림을 딱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펑션이든 꼭 그림이 어떤 펑션하고 또 일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어떤 펑션이 딱 주어졌는데 그 펑션의 식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든지 그 그래프의 모양을 막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모든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막 어떤 스페시픽한 그래프라서 딱 안다.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 모양을 모른다. 그럼 그냥 이 그림을 활용해서 하면 돼요. 만약에 임플리스 펑션도 모른다. 그럼 그냥 이렇게 그리고 하면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워드를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데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쌤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고 이 A를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A라고 넣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스페시픽한 포인트에서 탄젠트 라인을 그렸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랑 어떤 이 선을 이걸 딱 주어줘요. 엉뚱한 선을 딱 주어줘요. 뭐 이거랑
패러렐한데. 그지? 어. 어떤 스페시픽한 포인트에서 탄젠트 라인을 그리면 this line is parallel to this linear function.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 prime of a가 2라는 소리겠죠? 요거랑 패러렐하니까 얘만 딱 따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f of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한 다음에 거기다 a를 넣어서 2라고 두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럼 a 값이 나오면 f of a 값이 나오겠죠? 그럼 a 값이 나오면 f 프라임 얘는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얘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또 뭐 at some specific points the tangent line is perpendicular 뭐 to this line.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얘가 뭐란 소리예요? 얘가 그냥 1 over 2란 소리예요. 그죠? 이거에 perpendicular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란 소리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보너스. 참고로도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제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요런 어떤 tangent line is horizontal to x-axis. 그러면 걔는 gradient가 0이죠. 그죠? horizontal to 우리가 horizontal line이 gradient가 0인 거고. 그죠? 그다음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스페시픽한 포인트에서 tangent line is undefined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래 식이 x equal something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differentiate 했더니 여기에 막 이상한 펑션이 있고 여기에 또 막 이상한 펑션이 있어요. 근데 얘가 undefined잖아. 어떤 스페시픽한 포인트가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a를 넣던지 이게 a, b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게 a, b를 넣을 수도 있고 그냥 a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파트가 이 디노미네이터 파트가 0이란 소리죠. 이 디노미네이터 파트가 0일 때 이게 vertical line이 되는 거고 vertical line is parallel to y-axis. 그죠? 또는 gradient is undefined or the gradient of tangent is parallel to y-axis. 그죠? 그럴 때는 denominator equals 0. 만약에 the tangent line is horizontal to parallel to x-axis. 아까 쌤 horizontal 2라고 그랬나? 아무튼 horizontal인 거지 그냥 horizontal 2가 아니라 parallel인 거죠 그냥 parallel to x-axis. 그러면 이게 0인 거고. 그죠? 오케이. 아까 쌤이 여기서 horizontal 2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다시 수정. 또 어쨌든 저쨌든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y equal x to the power of n을 이제 differentiate 하면 이제 이거는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y equal 뭐 ln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한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1 over x라는 것도 알고. 그다음 y equal e to the power of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dy over dx e to the power of x. 선생님 얘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쌤이 일부러 노테이션을 다양하게 쓸 거야, 일부러. 그리고 y는 우리가 sin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뭐 예를 들면 d over dx의 y 얘가 코사인 x고 y equal 코사인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f 프라임 오브 x는 마이너스 사인 x인 거고 다 이 노테이션 다 똑같은 거예요. y equal 탄젠트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secant square x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이제 기본이지 기본. 그리고 이제 약간 고차원적인 거 넘어가면 y equal 우리가 sec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이제 요런 게 핵심이에요. 얘는 secant이라는 거. 그죠? 그다음 y는 cosec. y는 cosec 마이너스 cosec 코탄. 이제 요런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런 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너무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그다음에 y는 우리가 arc sine을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이제 요것도 하나씩 다 증명을 하는데 1 마이너스 x 스퀘어가 되는 거고 일단은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직관적인 이런 것들이 그냥 선생님 이거 그냥 포뮬러 부클에서 있지 않아요? 있는데 HL은 이걸 포뮬러 부클에서 보는 이게 기억이 안 나서 포뮬러 부클에서 보는 순간 그냥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아니, 포뮬러 부클릿을 보는, 그거랑 달라요. 포뮬러 부클릿을 보는 거랑 내 머릿속에 있어서 이거를 딱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랑 SL은 모르겠는데 HL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엄청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체인 룰을 얘기를 하는데, 그죠? 체인 룰 얘기하려면 이제 프로덕트 룰 당연히 알고 있고 다, 그지? 우리가 어떤 펑션 자체가 이렇게 프로덕트 형태로 돼 있다. 뭐 예를 들면 e to the power of x의 sin x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f g, 그지? 얘는 fg fg 땡땡 이렇게 했었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이렇게 해보면 그냥 e to the power of x 땡 sin x 플러스 e to the power of x cosine x가 되는 거죠.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그 다음에 코오션트를 헷갈릴 수 있는데 코오션트를 완벽해질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써놓고 해도 돼요. 옆에다 살짝 써놓고 아 위에가 F고 밑에가 G구나 라고 해놓고 FG 땡땡 마이너스 오버 G 스퀘어. 그죠? 요게 익숙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게 나왔을 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코오션트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거 코션트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3이라고 바꾸자. 코션트잖아요. 얘가 F고 얘가 G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위에가 그냥 컨스턴트면 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면 돼요. 얘는 이제 오히려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얘는 체인룰 써야 되겠지. 체인룰. 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지? 코션트 룰을 쓰는 게 아니에요. 코션트 룰은 이런 거. 예를 들면 진짜로 뭐 사인 뭐 x 뭐 플러스 코사인 x 오버 예를 들면 뭐 x 스퀘어 플러스 2x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코오션트 룰을 쓰는 거고 확실하게. 그다음 체인 룰이 뭐였냐? 우리가 이제 f에 이렇게 g of x 이런 컴포짓 펑션이었는데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얘를 먼저 디퍼런시에이트 하고 그다음 안에 걸 한 번 더 디퍼런시에이트해서 곱하는데 이제 HL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식 자체가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안에 거를 한 번 더 디퍼런시에이트 하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g of x가 만약에 또 이 g of x가 만약에 이런 형태야. 만약에 얘가 뭐 h of 뭐 p of x 형태로 돼 있어. 만약에 이 g of x가 그러면 얘는 결국은 이렇게 하고 얘 얘를 또 디퍼런시에이트 되죠. 그럼 얘를 또 디퍼런시에이트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안에 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막 아니? 복잡하잖아요. 되게 모양이 그지?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만 쌤이 지금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할게. 그럼 디퍼런시에이트를 딱 할 때 일단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디퍼런시에이트 할 거는 ln something이에요. 그죠? ln something. 그러면 일단 something 안에 근데 막 어떤 이상한 복잡한 펑션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일단 냅두세요. 일단 냅두고 일단 난 ln에만 집중하세요. ln something이지. 그럼 ln something을 우리가 디퍼런시에이트 할 때는 one over something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ln something은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근데 이 something이 우리가 보통은 ln x였잖아요. 그죠? ln x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이게 x가 아니죠?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디퍼런시 x가 아니면 디퍼런시 그럼 자 안에 걸 한 번 더 이제 디퍼런시 탄다 하는데 이번엔 뭐야 안에 게 sin something이죠. sin something 그죠? sin something이면 일단 디퍼런시 타세요. 코사인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딱 보면 또 something이 x가 아니지. 그냥 x가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자, 얘를 또 디퍼런시에이트 해야 돼. 그럼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해야 되는데 얘는 뭐냐? 잘 보면 그냥 something square to something이잖아요. 그죠? something square to something이야. 그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돼. 2x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럼 끝났지? 이 something이 뭐야? x잖아요. 이 안에 x밖에 없잖아요. something square랑 to something을 우리가 디퍼런시에이트 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요 something이
x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야. 어떤 학생들은 여기 이걸 한 번 더 해가지고 이걸 또 디퍼런시하네. 2. 이것까지는 양반이야. 이렇게 틀리면 양반인데 더 심한 학생은 증상이 심한 학생은 이것까지 디퍼런시 돼 있어요. 그럼 0이 돼요. 그럼 모든 펑션을 다 디퍼런시 하면 결국 다 0이 돼요. 아 정말로 너무 쌤이 막 옛날에 초창기에 좀 심하게 가르쳤더니 이런 증상이 막 보이더라고 어떤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케이 멈춰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something 이게 좀 우스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맞아요. 딱 정확해요 이게. 뭐 이거를 다 막 유로 substitute 하고 막 할 수 있는데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요. 쌤 물론 정통 방법도 설명을 해줄게요. 또 그 좀 틈나는 대로 이해됐죠?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어떤 경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G, H, 뭐 F 이거를 이제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런 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이것도 사실 GH랑 이렇게 F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GH 플러스 GH 땡땡 하고 F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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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써야 되겠다. 더 써야 되겠다.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얘 더하기 그다음 G H F 프라임. 그죠? 그래서 하면 G 결국 이걸 정리를 하면 G에 플러스 G에 플러스 G에 해서 땡 땡 땡이 답이 된다. 이건 단독 문제로도 있긴 있었어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 그리고 이제 자, 또 조금 강조할 게 뭐였냐면 좀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y equal arcsine을 디퍼런시에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거의 대표적인 되게 기본적인 거야.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려 보이지만 이거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y equal arcsine은 sin y가 x가 된 거고 그다음 그럼 우리가 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항상 이렇게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y고 여기 1이고 여기 x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됐고 그럼 얘는 1 x 스퀘어가 되고 일단은 근데 이제 요거를 하려면 임플리시트 개념을 먼저 하고 해야 되겠구나. 자, 잠깐만 요거를 하기 전에 ሾ쇼쇼쇼쇼 자 이렇게 놓고 일단 여기까지만 딱 놓게. 놓고 여기서 바로 설명할게요. 그냥 이건 지금 정리 수업이기 때문에 막 순서가 뒤죽박죽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 처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쌤이 이제 y 콜 x 스퀘어를 디퍼런시에이트 한다. 그러면 이제 y 프라임은 2x다. 또는 뭐 dy over dx는 2x다. 또는 d over dx를 이렇게 y를 디퍼런시에이트 한다. in terms of x에 대해서. 그래서 2x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조가 아니에요. 원래는 원조는 뭐냐? 원래는 얘도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응. 얘도 어떻게 보면 implicit function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자 얘를 differentiate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y도 variable, x도 variable이에요. 그럼 y를 variable differentiate 하면 그냥 1이 되잖아. 그지? 여기 1이 있으니까 1이 나가고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럼 differentiate 하면 1이지. 그럼 y를 differentiate 했으면 dy. 그 다음 이제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얘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dx equal 0가 되죠. 양쪽을 dx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죠? 마이너스 2x equal 0. 그래서 결국 dy over dx가 2x가 되는 거예요. 이게 implicit 개념이야. 결국 똑같잖아요. 그죠? 자, 조금만 더 할게. 예를 들어서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equal 뭐 2x다.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2x 그 다음 dx 플러스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얘, 그 다음에 dy 그 다음 얘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2, 그 다음 dx 그 다음 dx로 나눠요. 다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div dx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a, b를 넣으면 그레디언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implicit differential 개념인데 그러면 자 우리가 요렇게 한 다음에 x를 디퍼런시하면 dx, y를 디퍼런시하면 dy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다 결국 dx로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요게 건너뛰고 애초에 어떻게 하냐? x를 디퍼런시ate 할 때는 2x, 그다음 y를 디퍼런시ate 할 때는 그때 dy를 dx를 붙이는 거예요. 또는 y 프라임. x를 디퍼런시ate 할 때는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dir dx를 정리를 하면 다시 똑같아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 또는 이렇게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고 y를 디퍼런시에이트 했을 때 y 프라임을 붙이고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 어떤 a b가 있겠죠. 그럼 그 a를 여기 x에다가 b를 y에다가 넣으면 y 프라임만 남잖아. 어떤 숫자로, 그지? 그럼 그게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원조예요, 원래는. 원래는 이게 원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진짜 실제로 뭐 u 이퀄 뭐 x 스퀘어 플러스 x다 했을 때 이걸 디퍼런시트 할 때 얘를 디퍼런시트 하면 du잖아요. 그 이렇게 해요, 다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디퍼런시트 한단 말이야, 원래는. 이게 원래 이제 d over dx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원래 우리는 이렇게 바로 했었잖아. 이렇게 바로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거꾸로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 잠시 15초, 20초 음미.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하나만 조금 더 뭐 e to the power of xy 플러스 뭐 y 스퀘어다 이런 거 디퍼런시에이트 할 때 이게 이제 implicit 펑션이야. 이 자체가 뭐 equal 1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여기다가도 좀 더 복잡하게 할까? 우리가 sin xy 막 이렇게. 자, implicit 펑션이잖아요. 이게 왜 implicit 펑션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한쪽으로 몰아 넣으면 얘가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mplicit 펑션인 건 맞죠. 그러니까 XY가 막 같이 들어가 있는 게 implicit 펑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냥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는 걸 바로 그냥 자, 이 e to the power of something이지. 그럼 e to the power of something을 그냥 쓰세요. 이렇게 일단. 근데 something이 x가 아니죠. 그럼 얘를 이제 디퍼런시에이트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얘는 프로덕트 룰. 그래서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1 y 플러스 x 그대로 두고 y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1 그리고 y를 디퍼런시에이트 할 때마다 dir dx를 붙인다고 그랬죠? 조금 많을 것 같아서 y 프라임이 더 낫겠다. 그치? dir dx가 되게 많으면 쓰기 귀찮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플러스 2y 그리고 또 y 프라임 그리고 여기에 브래킷이 정확히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equal sin something을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sin something cosine something이죠. 하고 또 코사인 something 안에가 x가 아니잖아요. 그럼 또 체인 룰 디퍼런시에이트 하는데 얘도 x, y잖아. 그지? x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1, y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1, 그리고 y 프라임.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y 프라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냐? 정리를 안 한다. 왜? x, y에다가 어떤 스페시픽한 숫자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지? 근데 아까 정리하셨잖아요. 그건 설명을 위해서 정리를 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정리를 하지 않는다.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뭐 여기까지. 다 정리되면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숑숑숑숑숑. 자, 아까 y 그 알크 사이를 디퍼런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자 하고 잠깐 건너뛰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자, 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sin y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코사인 y가 되고 y 프라임 또는 dy를 dx를 붙일 수 있지.
그다음 x를 디퍼는 1. 그러면 여기다 쓸게. dy over dx는 1 over 코사인 y가 됐고 여기서 딱 보면 코사인 y는 adjacent over hypotenuse라서 1 over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y arcside를 differentiate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지금 이걸 유도 과정, derive한 프로세스를 쌤이 가르쳐 준 건데 이건 단독 문제로도 가끔씩 나와요. 그냥 이걸 이렇게 show that 뭐 derivative dx 뭐 derivative of arcsine equals this one. show that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y equal 우리가 arc 탄도 그냥 똑같은 방식이라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냥 tan y는 x고 tan y를 디퍼런시트 하면 sec잖아요. 그죠? sec 스퀘어 y가 됐고 dy over dx가 되는 거고 원 끝인데 결국 이거니까 얘가 코사인 스퀘어 y가 되는데 얘도 이렇게 보면 y고 얘가 x고 아예 탄젠트니까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얘가 1 플러스 x 스퀘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y는 adjacent over hypotenuse고 이거의 스코어라고 하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겠다. 정말 정말 그냥 자동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제 쌤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 진짜 중요한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일단 봐봐. 이제 이렇게 됐는데 y 코 f of x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 맥시멈이나 또는 미니멈 포인트에서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 이건 우리 인투이티브하게 딱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리를 딱 해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정리예요. 이걸 이미 아는 얘기지만 혼자 쓸 수 있어야 돼. 혼자 이렇게 다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그걸 뭐 외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혼자 어떤 스페시fik한 포인트 이제 A를 넣었을 때 일단은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0이 무조건 되면 A, F of A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해요. 무조건. 그런데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맥스가 있고 미니가 있고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 있는데 이 인플렉션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인플렉시온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얘는 엄밀하게 이제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 포인트,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 그래서 요걸 조금 스테이셔너리라서 여기 조금 정리를 할게요.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딱 있다 무조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다 그럼 맥스 미니 또는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 포인트.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헷갈려요. 약간 헷갈려요. 자, 조건이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지. 그래서 뭘 따져봐서 어떻게 되면 맥스고 어떻게 되면 민인데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할게. 가장 쉬운 것부터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 세컨드 데리비티브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넣어요.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 모양은 이렇게 된다면 컨케이브 다운이기 때문에 여기 A에서 지금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그레디언트가 0이면서 세컨드 데리버티브 한데 0보다 작다. A를 넣었을 때 걔는 컨케이브 다운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점에서 컨케이브 다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맥시멈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F of A는 맥시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A, F of A는 이제 안 적을게 일부러. 그냥 맥스가 되는 거예요. 맥스. 뭐가? 얘가. 그죠? 뭐 이 그림까지는 안 그려줘도 되는데 뭐 그래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얘만 딱 있으면 맥스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표를 그려줘도 되고 표를 안 그려도 되고 만약에 표를 안 그린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얘고 x가 a보다 클 때는 얘가 0보다 작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a를 기점으로 어쨌든 이 그레디언트 이렇게 있고 여기 딱 보면 맥시멈 포인트의 특징이 뭐야? 이 a를 기점으로 이쪽에서는 increasing이잖아. increasing. 그지? first derivative가 0보다 크다라는 건 increasing function이란 얘기고 first derivative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decreasing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a보다 왼쪽일 때는 얘고 a보다 클 때는 얘다. 이게 이제 약간 살짝 클 때 살짝 클 때야 사실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x가 a 마이너스일 때, a보다 살짝 작을 때, 또는 x가 a보다 살짝 클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f prime of x다. a가 아니라 얘는 second derivative of a잖아요. 얘는 a가 아니에요. 음. 왜 아니에요? 아, 여기다 a를 넣으면 a는 0이잖아, 0. first 아까 여기 있잖아. 얘는 0이잖아, 0. a를 이렇게 넣으면 얘는 0이라니까. 그 점이 아니라 그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 그죠? 주변을 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5어예요, 5어. 1번 아니면 2번을 5어로 해서 결정. 얘를 쓰던지 아니면 얘를 쓰던지. 우리가 어떤 펑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겪겠지만 우리가 first derivative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펑션이 있어요. 아까 같이 막 복잡한 펑션 막 하면은 답이 없거든.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할 수는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세컨 데리베티브예요. 도저히 세컨 데리베티브는 막 정말 복잡해서 물론 페이퍼 1인 경우겠죠, 당연히. 막 안 돼. 이게 세컨 데리베티브 하다가는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 인간적으로 좀 심해. 그럴 경우에는 그냥 2번을 쓰면 돼요. 그죠?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거야. 쌤이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따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 포인트에서는 1번, 2번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때는 1번, 2번이 AND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AND야. 지금 맥시멈이나 미니멈은 5어예요.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니멈은 그냥 반대로만 계속 쓰면 되겠지. 얘는 얘고, 그죠? 반대로만 쓰면 되는데 decreasing increasing이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A를 기점으로 decreasing.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얘가 0보다 작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increasing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X가 0보다 커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응.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 or. 이게 머릿속에 꽝 있어야 돼. 쓸 줄. 맥스 미니 그냥 F 스테이션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했을 때 축축축축축 나와야 돼요. 그냥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지? 하나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컨 데리베티브는 뭘 결정한다? 여기서 좀 또 쌤이 부연 설명하는데 이 세컨 데리베티브는 뭘 결정하는 거야? 얘는 컨케이브 업이냐, 컨케이브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거야. 컨케이버티를 결정하는 거고 얘는 인크리싱이냐, 어떤 펑션이 increasing이냐, decreasing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것만 딱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First derivative는 뭘 결정하냐? increasing이냐, decreasing이냐를 결정해. Second derivative는 뭘 결정하냐? concave up이냐, down이냐를 결정을 해. 그죠? 뭐 positive냐, negative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Stationary inflection point는 뭐냐면, 자, 이제 자, 이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면 일단 세컨 데리베티브가 얘는 0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것도 표현을 하자면 x가 a보다 살짝 작을 때 x가 a보다 살짝 클 때가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헷갈려.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아니면 얘가 0보다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위에랑 좀 비슷하게 썼지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거고 이거일 때 이거고 또는 이거일 때 이거고 이거일 때 이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 단어로 쓸게 그냥 이렇게. 그냥 either side of x equal a에서 sign of second derivative가 changes 바뀌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either side of x equals a sign of second derivative changes 또는 sign change of second derivative occurs 이렇게 쓰기도 하고 sign changes of second derivative occur 또는 sign of f double prime of x changes 이 양쪽에서 이거의 그 부호가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 end예요.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돼요.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돼. 동시에 플러스로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스테이션의 인플렉션 포인트다. 가장 대표적인 이 스테이션 인플렉션 포인트의 예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그러니까 인플렉션 포인트의 정의가 뭐냐면 이 인플렉션 포인트의 정의가 뭐냐면 컨케이버티가 바뀌는 점이에요. 컨케이버티가 바뀌는 점. 즉 여기가 컨케이버티가 다운이다. 그럼 컨케이브 업이 되잖아. 바뀌었잖아. 그럼 이 가운데가 인플렉션 포인트.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 인플렉션 포인트. 컨케이브 업이지. 컨케이브 다운이지. 바뀌었네. 여기다. 그지? 여기도 오이 컨케이브 업이고 컨케이브 다운이잖아요. 바뀌었다. 여기가 다 지금 요 세 개가 다 일단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인데 봐봐. 자, 그레디언트. 오,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0이 돼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0이 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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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딱 되지. 그지? 얘가 스테이셔널 인플렉션 포인트예요. 요 탄젠트 라인의 그레디언트. 오, 오,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럼 얘도 스테이션 인플렉션 포인트. 대표적인 모양. 우리가 뭐 이런 걸 어디서 보냐? 뭐 y equal x 큐브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뭐 x 큐브, y equal x 큐브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얘는 얘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되니 안 되니? 여기서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가 0이 안 되죠? 안 돼요. 얘는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 포인트가 아니라 얘는 non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1번, 2번 다 포함이 되는데 1번, 2번 다 조건이 다 되는데 이 점에 여기 A라고 하면 이 first derivative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아닌 거지. 그치? 쌤이 아까 얘기했죠. first derivative A를 넣었을 때 그 0이야. 그럼 일단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야. 일단. 그치? 근데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아니죠. 근데 인플렉션 포인트죠. 그럼 non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 포인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쌤이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그림으로 완성을 할게. 슈, 슈.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 하자. 자, 얘는 이렇게 되는 점이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일단, 여기가 스테이션의 포인트.
여기는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에요. 우리가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 인플렉션 포인트 다 똑같은 얘기야. 음. 이렇게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스테이션의 포인트는 어쨌든 얘는 전체가 다 f 프라임 오브 a가 0이에요. 얘는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 때문에 일단은 세컨드 데리비티브가 0이지. 그지? 세컨드 데리비티브가 0이고 사인 체인지도 있어요. 무슨 사인 체인지? 쌤이 또 아까랑 좀 다른 표현을 쓸게요. 사인 changes of second derivative of x occur. 이 두 가지가 같이 만족이 되는 경우지. 지금 이 원은 어디서? either side. 아유, 이게 좀 길다. either side of x equal a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완성이 되면 이 두 번째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 가운데. 음. 얘가 스테이셔너리 인플렉션 포인트인 거예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이렇게 3번, 그러니까 편의상 또 이렇게 하면 얘는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음. 그럼 요 바깥에는 맥스 또는 미니가 있겠지. 이렇게. 요 바깥에는 non stationary inflection point만 있겠죠. 이렇게. 얘는 2번이랑 3번 조건만 해당하는 거. 얘는 1번만 해당하는 거. 이 도표가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우리가 말이나 어떤 그런 걸로 막 어렵게 만든단 말이야,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개념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렵거든, 수학은. 근데 그럴수록 개념이 딱 정확하게 있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쉽게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내가 아는 지식에 이렇게 탁탁탁 맞추면 되거든. 수학은 또 특징이 뭐냐면 말이 엄청 많아도 그 말이 모든 단어가 다 조건이거든요. 약간 다른 과목이랑 좀 달라서 그러니까 문제에 푸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수학에서는 아예 없어요. 어떤 문장이 막 10개가 있어. 근데 한 문장은 그냥 제꼈어. 그냥 9문장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럼 틀려요, 수학은. 그 한 문장도 다 그 정보예요. 그 문제에 적용시켜야 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가야지 완벽한 점수를 맞거든요, 수학은. 특히 IB는.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이 조건을 이용 안 했지? 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뭘 빠뜨려 먹었구나. 생각을 안 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진짜로. 심지어 뭐 문제 있고 괄호치고 뭐라고 있어. 그 괄호도 정보야. 그것도 이용해야 돼. 심지어. 정말이야. 이 괄호에 있는 건 괄호에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쳤어. 이걸 이용을 안 했어. 그때 나중에 딱 알고 봤더니 그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이용을 안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됐죠?